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콘텐츠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보통 지금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뭐 부역대, 심평초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부산만의 특징인 부분도 있고 그, 그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저는 점수화를 했는데요. 첫 번째, 1000세대가 넘느냐 안 넘느냐, 각 항목을 5개로 저는 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1000세대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를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이냐,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지하철이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입지가 어떻느냐. 여기 입지에서는 저는 좀 많은 것을 포함했어요. 평지이냐, 그리고 주변에 뭐 종합병원이나 뭐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인프라 같은 거, 그리고 뭐 쇼핑 관련된 부분, 뭐 여기도 이마트가 있고 쇼핑 관련된 부분, 뭐 좀 종합적으로 뭐 비유가 좋으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입지에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100세대니까 일단 1000세대를 들어간다고 보고, 초등학교도 품었고 1000세대 초등학교, 그리고 브랜드 롯데캐슬, 그리고 지하철. 입지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 평지고 뭐 관공서도 많고 뭐 연산 로타리 뭐 상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아파트 정도면 100점짜리 아파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100점짜리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이런 부분 싫다, 뭐 80점밖에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자기가 본인이 아파트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선택 기준이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80점이 될 수도 있고 10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5년을 잡아 보면은 113% 나오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아마 그 2020년 7월이니까는 급등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오버가 됐는데, 오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뭐 저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100% 올랐죠. 7억 3, 3억 4천에서 7억 3천으로.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이거는 위에 부분은 조금 거품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100% 정도면은 뭐 한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6억 5천 정도. 그러면은 2020년 6월부터 5년을 가야 되는데, 여기 2년 8개월밖에 안 갔고 거품이 생겼던 부분이 다시 떨어지면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나중에 100% 회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5년을 잡았으니까 1년에 20%라 보면은 지금 전체 기간이 7년 7개월 8년이잖아요. 8년이면은 5년에 100%면은 3년 더 추가하면 160%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70%밖에 안 올랐으니까 앞으로 90%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뭐 2, 3년 뒤에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2, 3년 뒤에는 그렇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오르는 시점이 되면 뭐 2026년, 2027년 뭐 그때 되면은 그 기간 대비 그만큼 오를 수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그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 72%라는 얘기인데, 이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80%, 90%까지 마구잡이로 올리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정책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처럼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에서는 공시지가 밑으로까지 떨어져 버리고, 공시지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공시지가는 매매가 대비 60%, 40% 정도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욕심을 내는 거는 어린애한테서 사탕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70%지만은 지금 6억 같은 경우에 2022년 기준으로 공시지가율,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또 공시지가를 예측입니다. 이거는 2023년 되면 공시지가 6억 8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재해 놓은 부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 6억이 만약에 매매가 대비 60%라고 했을 경우에는 10억이에요. 지금 이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가 요 하나가 있고, 그러면은 좀 오래된 아파트, 망미동 더시아파크 리치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금 17년 차인데 전체 기간을 보면은 지금 5년 딱 되죠. 그러면은 2007년도에 분양을 했든지 입주를 했든지 그럴 겁니다. 그럼 3억 1천에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2012년 5년 뒤에 3억 7천, 얼마 안 올랐죠. 지금 이게 점수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1000세대가 안 되지만은 800세대 정도만 넘어가면 1000세대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0세대수 되고, 초등학교를 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점수에서 빠지고, 브랜드이냐 20점 또 추가, 지하철이 옆에 있느냐 또 추가, 망미역 바로 옆에 역세권이니까, 초역세권이니까요. 그리고 입지 부분이 좀 여기는 좀 애매하죠. 뭐 이렇게 뭐 재래시장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여기는 뭐 수용 로타리도 있고 가깝다고 하지만은 사실 뭐 종합병원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주변 환경이 뭐 공원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60점 정도 되거든요. 1000세대, 브랜드, 지하철 60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7년 8월부터 2012년 8월 되면은 60% 정도가 올랐었어야 되는 게 3, 6, 18, 적어도 4억 8천이 돼야 되는데 안 올랐죠. 아마 이게 그 뭐 3호선 지하철역이 들어서기 전이었나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뭐 매번 판단해 가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냥 뭐 대충 어림잡아 뭐 계산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나 뭐 가격, 가치, 부동산 가치 부분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봐야죠. 우리가 매번 뭐 아파트 볼 때마다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는 어림잡아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 8월부터 예를 들어 또 5년을 계산해 봅시다. 근데 60% 올라야 되는데 30%밖에 안 올랐죠. 앞에도 덜 올랐고 지금 계속 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으면 이때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시기였어요. 뭐 12년, 17년 이 시기에는 광안동 쌍용 예가 아파트도 횡보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은 2017년부터 한번 또 5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훅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앞전 단가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급등하는 시즌에 맞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식이 좀 되니까 딱 지금 50% 60%딱 그 가치만큼 올란 거죠. 올랐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총 15년 3개월이잖아요. (15년) 정도면은
1년, 5년 단위로 60점, 60% 오르면은 15년이면은 3, 68, 180%인데 지금 140%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파트가 급등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을 보면은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시작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5년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아파트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요 떨어진 부분은 이제 뭐 개인 사정상 뭐 싸게 그냥 팔아야 되는 게 더 이득인 사람이 판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그 적절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5억 3천이었죠. 그럼 이게 60%로 계산해 보면은 5억 3천에 0.6 8억 8천 정도 하는 가격 아파트란 얘기죠. 이거는 실제로도 지금 이거 39평을 계산했었네. 보십시오. 180% 나오지 않습니까? 34평은 180% 정도가. 30 그리고 요 공시지가도 보면은 이것도 5억 8억 3천 나오잖아요. 예. 8억 3천 8억 3천은 하는 아파트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34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뭐 하나 살라 그러면은 뭐 대단지에다가 브랜드고 뭐 역세권에 가깝고 하면은 연식이 오래 되든 안 되든 뭐 7, 8억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를 내가 며칠 전에 본 게 있는데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차이가 있는지 그 초량에 보면은 그게 범양 레우스 센트럴 베이 아파트 이편한 세상 부산항 아파트 뭐 이렇게 있는 동네인데 초량역에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초량 지원더비 오션 1차 그리고 옆에는 2차도 있는데 1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165세대죠. 그럼 1000세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세대수는 빠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여기가 초등학교가 없어요. 길 건너가고 가야 돼. 여기가 가까운 게 뭐 중앙초등학교 여기는 애들이 어느 초등학교를 가는지 뭐 하여튼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점수는 없고 그리고 천세대냐 초등학교냐 브랜드냐 브랜드 아니죠. 그러면은 천세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없고 브랜드도 아니고 지하철은 가까이 있는 초역세권이고 입지 부분은 북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호재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고층에서는 뷰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입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이런 뭐 오션뷰 보는 게 좋다 그러면은 입지 점수가 20점 올라갈 것이고 뭐 저층에 살면은 그게 없으니까는 또 입지 점수도 없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 최소 20점 20%에서 30% 정도 5년간 한 2, 30% 정도 오른다고 봐야 되는 뭐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40점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뭐 초등학교 없어도 된다. 뭐 나는 지하철역만 옆에 있으면 된다. 이러면은 뭐 40점, 50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개인 선택할 때 자기가 점수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줘도 30점인데 그럼 한번 봅시다. 전체 기간 처음 2017년 1월부터 시작해갖고 5년을 거슬러 가면은 10점이죠. 11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마 22년 1월 달까지잖아요. 5년이. 여기서부터 벌써 거래가 안 됐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5년에 10점이면은 아직 한 20점, 20%나 30%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불황이 돼서 그런 거고 4억 5천에 그럼 원래대로 이 계산상으로 하면은 30점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억 5천에 5억 8,500 5억 8,500, 뭐, 거의 6억 정도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아파트의 그 매도 호가는 뭐 6억, 뭐 8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30점이라면은 지금 시점에는 5억 8,500이 매매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은 4억이잖아요. 여기도 뭐 거의 89%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가 89% 90% 가까이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2022년도 공시지가 3억 9,800 4억이라고 보면은 이게 매매가 대비 60%라고 계산했을 경우에 6억 6천 나오거든요. 똑같잖아요, 금액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60%면은 6억 6천 6억 5천짜리 아파트예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뭐 본인 아파트를 계산해 보든지 뭐 오래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너무 이 아파트는 뭐 그냥 빌라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아파트다 이러면은 실제로 가격 메리트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요. 1년 단위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3% 정도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년에 3%면 10년이면 30% 올랐어요. 10년 전 가격 대비 지금 현재 보면은 딱 한 3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많으면 50%될 수도 있겠죠. 10년이면. 그런 아파트는 잘 안 오르는 아파트고 그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아파트 선택할 때 그냥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